네, 시사 토크쇼 인천 포커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 이제 첫 방송 했고요. 예. 어땠습니까? 주변 분위기나 반응? 인천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응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부터 이상 없을 잘 출발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 예. 반응 없었나요? 뭐 그래서 좀 기대된다. 예, 또 앞으로 어떤 분들이 또 출연하실지도 한번 뭐 관심을 갖고 네.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 오늘 제 1부 이제 나는 뉴스메이커다. 예, 맞습니다. 정말 예. 뉴스에 중심 있는 분 어렵게 섭외하진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 이분이 언론을 피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좀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혹시나. 예. 네, 너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예. 태풍의 눈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이렇게 화려하게 그 노출을 안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이렇게 이슈 메이커가 좀 그래서 됐었잖아요. 예. 일단 제가 소개를 하고 본인인지 확인 작업도 좀 알겠습니다.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학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이학재 국회의원 나오셨는데요. 이게 인정신문을 몇 번 해야 돼. 그러셔야죠. 본인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예, 아니에요, 그죠? 예. 서구 갑 당협위원장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조직위원장이 됐고, 예. 이제 이 당협을 꾸리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당협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당협위원장 되기 전에 일단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당협위원장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이제 예, 그 당협위원장 맞고 예, 정보위원장을 내 던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 던지셨죠? 맞습니다. 예. 던진 거예요. 너 먹어라. 예.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네. 제가 이제 그 정보위원장을 네. 바른미래당 일대에 제가 정보위원장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당을 옮기기로 결심을 했고, 그거는 뭐 이제 거기에 손학규 대표님이나 그 당에 있는 분들한테도 사전에 다 양해나 이해를 다 이제 구했고, 네. 그리고 그때도 뭐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셨구나. 저도 또 혹시라도 이게 이제 뭐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제가 국회의원 10년 하는 동안 또 한 20년 전까지 다 뒤져봤는데 당적을 변경하면서 그 상임위원장을 네.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런가 네.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좀 찾아보고 네. 뭐 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에 속해 있을 때 네. 선출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당적을 옮길 때는 내려놓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법적인 선출은 어떻게 되냐면 네. 이 당에서 추천을 하면 네. 국회의원 300명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이게 당의 어떤 당론하고 관계없이 상임위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럼 국회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예. 유사일에 한 번도 중간에 사임을 하고 후임자를 뽑고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네. 느닷없이 무슨 이부자리 얘기를 하면서 놓고 가라고 하고 아니 지금 해명부터 듣자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예. 흐름이 그러니까 예. 제가 몰랐던 사실은 손학규 대표하고 얘기가 사전에 됐었다라는 제가 탈당한다는 건 다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리고 정보위원장을 같이 갑니다 했는데 그 말씀은 아니고 안 하셨던 거예요. 간다고 할 때에도 정보위원장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근데 이제 나왔잖아요. 팩트 체크를 나중에 좀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상임위원장님들은 또 이 그 당의 어떤 그런 뭐 의석 뭐 비율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분배하는 또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 또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예. 뭐 자당에서 갖고 있었던 위원장 자리를 사실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예. 그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당 소속이셨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죠. 예. 민주당에서 그분들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나올 때도 가지고 나왔어요. 예. 투석이나. 출발부터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출발부터 이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 제가 그거를 이제 내려놓기로 했는데 네. 요 말씀은 제가 드리고 넘어가시죠. 예. 왜 내려놓기로 했냐면 예. 저는 보수의 통합이라고 하는 또 개인이 이 당적을 옮긴다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지만 자유한국당 그 전신 거기서 처음으로 나왔다가 다시 복당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예. 하지만 이 당적을 옮긴다고 하는 거는 자기 정치적인 운명을 바꾸는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고 예. 저는 보수의 대통합이라는 그런 거대한 무슨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네. 이게 무슨 정보위원장을 탐해 갖고 그거를 가지고 뭐 그 먹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저 네. 개인의 명예나 네. 당의 이미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특히나 국민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당에 있을 때 받은 거니까 놓고 가라고 하는 게 국민적 정서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관행이 없다 하더라도 이 관행을 따르는 것이 그런 게 개혁이 아니고 개혁은 새로운 관행 만들어내는 거다 해갖고 알겠습니다. 예. 내려놓고 일단 다음 알겠습니다. 질문 하기가 겁나 막 달라질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확인은 한번 해봐야 예, 그러셔야죠. 거의 이학재 의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곱슬머리시네. 근데 이게 원래 곱슬이세요? 위장이죠.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출산율 높이겠다고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예. 40대 후반에. 40대 중반에 중반인가요? 예, 44살이고 딸 낳았습니다. 지금 몇 살이죠? 그러니까 13살 됐습니다. 6학년 되는 많이 겁니다. 되셨네요. 6학년. 예. 그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숨기기 위해서 파마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거 맞아요? 예, 뭐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꾸 이게 주저앉아요. 빠지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염색을 또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젊어 보이시려고 그런 것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염색은 안 했어요. 아, 그러신가요? 예. 지금은 이제 아직도 자연스럽게 염색은 안 또. 했어요. 아, 예, 제가 그러셨나요?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예, 그러면 일부러 예. 좀 그러면 했습니다. 예. 최근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흰머리가 조금 더 많아지셨을 수는 그건 있겠네요. 맞는 예.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자연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무대 밖으로 이제 무대 안으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볼 것도 많고 아마 우리 또 서구갑 주민들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일일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오늘 교수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영상 담았다가 이렇게 틀어주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물어보세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오늘 여기서 다 끝내시죠. 두 번 다시 그런 똑같은 질문 안 나오게. 아니, 그럼 한 2시간 걸려도 뭐 더 예, 뭐 좋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까요? 가보시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저기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의원님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하시고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로 언론에 그렇게 많이 노출이 많이 되지는 않은 걸로 또 우리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불만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그 대표 국회의원은 또 이렇게 활발하게 의정활동하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뜻밖의 이제 이렇게 당적 옮기시면서 좀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좀 혼란한 상황이. 저는 근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하나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당을 정치인이 옮긴다는 건 굉장히 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내리게 되는 어떤 근거와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를 뭘로 갖고 계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뭐 제 스스로도 제가 약간 내성적인 게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의 시선을 크게 받는 거는 자기가 막 의정 활동을 잘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사고를 치어야지 많이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동안에 거의 사고가 없었다고 또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법안을 잘 발의했다 이거 잘 안 나와요. 예, 그랬는데 뭐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거 크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뭐 이렇게 대가 없이 크게 큰 뭐 문제 같은 것들이 없이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요번에 이제 당적을 옮기는 것이 크게 보도가 됐고, 또 그것이 뭐 그냥 또 제 뭐 개인의 당적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보수 대통합에 물꼬를 여는 거냐 아니냐가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되면서, 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 나가는 게 아니고 당이 혹시 이 존폐 문제가 생기지 않냐 하는 그런 위기감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위원장까지 겹쳐지면서 그렇죠. 좀 예,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진이잖아요. 예. 지금 중진인데 바른미래당에 가서
안 나오는 거야. 잘 좀 나와야 되는데 남들은 중진 정도 되면 그렇죠. 삼성이 난리가 나오신데. 나잖아요. 예. 예? 아니 등 안 비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을 먹고라도 깽판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원래부터 뜻이 없나 보다 바른미래당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해 말에 제가 바른미래당을 그때 이제 바른정당이죠. 저기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냐는 것이 언론에 좀 보도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한번.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때는 왜 그냥 잔류하기로 했었냐면 저하고 뜻을 함께 했던 같이 새누리당을 나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혼자 가는 거는 그냥 저 혼자 가는 거지 이게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잔류를 결심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저는 혼자 갔지만 나머지 그 지금 남아 있는 분들 다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계속 남아 있을 분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예, 지금? 그리고 거기에 네. 그 국민의당 출신 중에서도 같이 하실 만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시기의 문제인 거예요. 시기의 문제. 결국은 그분들이 딱 판단하기에 이때다. 이 방법이다 싶으면 다 나오실 거고 그랬을 때 누군가는 이 물꼬를 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결행을 했고요. 그럼 왜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한 1년 동안 내에는 사실 특히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의 뜻이 여기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정치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뜻이 물론 이제 네.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 하나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네. 결국 국민들은 네. 그게 길이 아니니까 예. 빨리 길을 찾아라. 예. 그게 이제 저는 통합이라고 본 것이고 통합은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친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갖고 국민들을 편안히 모시고 국가를 발전시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또 한쪽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은 뭐냐면 저기 너무 잘못하니까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 세력을 만들어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국민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예. 저는 야당이에요. 예. 야당이고 제가 봐도 문재인 정부가 민생이나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너무 기대 이하의 어떤 그 성적을 내는 거예요. 경제가 좀 있다 하죠. 예. 왜냐면 그렇기 한꺼번에 때문에 예. 한꺼번에 그렇기 다 때문에 나가면 제가 이제 예. 그래서 탈당을 결심하고 네. 통합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제가 부연 예. 하나 좀 그래 드릴게요. 주시겠어요? 예. 그 이제 쉬운 얘기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렇게 물꼬를 텄다고 그러셨는데 같이 나갈 조사해 보니까 아름아름 보니까 남아 있을 분 한 분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많이 아는 분들 중 몇 명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조만간 오실 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다고는 말씀 안 하는데 예.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언론인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저한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제가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뭐냐면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네. 그 바른미래당 중심의 정계 개편이나 보수 통합이나 우리 나온 사람들은 다 보수의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중심의 보수 통합이나 정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하는 분도 안 계시고요. 네. 또 그러면 그게 아니면 그럼 따로 나가서 옛날처럼 바른 정당을 차릴 거냐 이런 분들도 안 계셔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상수로 놓고 네. 이 새로운 정계 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예. 선택지는 자유한국당뿐이 없다 그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죠. 아까 예. 국민의당 그러면 또 근데 예. 이제 국민의당에 출신들. 있는 분들은 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제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하고 같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활동하셨던 보수의 국회의원과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한 네 차례 이상 아마 보수 통합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그럼 자유한국당의 지금 그 체제가 보수 통합의 상수가 된다고 확신하세요? 그렇죠. 예. 그게 그리고 또 하나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국민은 개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르셔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예. 나는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국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국민의 뜻은 국민 대다수의 뜻. 그걸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 뜻은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여론조사나 선거로 표출이 돼요. 예. 그런데 두 번의 대선과 지방선거, 네. 그다음에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예.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높고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나 대선에서도 보수를 중심으로 보수의 대표가 그 개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걸 보수의 대표라고 보는데 보수의 대표가 많은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지난 대선보다도 지방선거가 훨씬 더 심했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래도 삼선 국회의원인데 뭐 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이 바른미래당 중심의 중도 중심의 어떤 그 정당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색깔이 바른미래당이 좀 불분명해요. 이게 개혁 보수인지 합리적 진보인지 그걸 통합한 건지.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그 세력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자체 내에서도 내가 보수다라고 하는데 그 보수라는 개념이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보수고 어떤 거를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수의 대표 주자야? 그럼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수 우파, 자유 우파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념적인 정체성은 자유시장 경제, 또 뭐 굳건한 안보, 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뭐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런 가치에 반하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말씀 듣겠습니다. 그 이런 분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는 제가 보면 이런 거는 너무 좀 뭐 극우 아니냐, 극보수 아니냐 이런 분들은 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더 큰 보수로 가고 더 건전한 보수로 가려면 그러면 지금 그 어떤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개혁적인 그런 어떤 개혁과 포용을 하면 지금 뭐 20%, 25%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30%를 넘고 40%를 넘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앞으로의 과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당하신 게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수 대통합이신 거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을 탈당을 할 수뿐이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이 지금은 다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과정에 있죠. 과정에 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뭐 아픈 질문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필요도 있고 한데 당시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집권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대통령한테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는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국회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저가 책임이 없고 당이 책임이 없나요? 당은 이 국정의 동반자이면서도 여당이니까 그 책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났을 때 저는 새누리당을 문 닫자. 그리고 모든 재산과
뭐 볼펜 한 자루, 책상 하나까지 다 국가에 헌납하고 네.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이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반성하고 예.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뭐 제가 의총에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탈당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 이대로는 보수가 몰락한다. 예. 이 정치가 양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보수가 몰락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새로운 건전한 보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뭐 30여 분이 함께 창당을 하게 됐던 거고 예. 지금은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도 부족하고 또 뭐 이 실력도 부족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네. 국민들한테 그 지지를 못 받고 오히려 여전히 남아있던 저는 그것이 답인 줄 알았는데 남아있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우파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를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예. 판단한 거죠. 예. 이거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그럼 하루 종일 해야죠. 1박 2일, 1박 2일 해야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쪽 부분은 하고 우리가 갈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논쟁 토론 이런 거는 조금 지금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진짜 질문을 좀 정말 드리고 싶은 거 하나 드릴게요. 예. 어쨌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판단하셔서 이렇게 다시 자유한국당 복당을 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또 신선한 자극제가 되실지 아니면 또 그냥 이렇게 묻혀가는 하나의 소수 의견으로서 이렇게 파묻힐지 저는 그것도 좀 이제 염려가 돼서 혹시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께서 복당하셔서 또 말씀하신 어떤 보수의 개혁이나 통합의 촉진제 역할을 혹시 한번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해야죠.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지금 다 개혁되고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정도로 되었다고 판단하냐 할 때 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자면 21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이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하고 예. 그랬죠. 예. 또 팟캐스트 형식으로 해갖고 30대 그러니까 30대죠. 예, 30대의 청년과 여성을 대거 영입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사에서 쉽지 않은 어떤 그 이변 내지는 사건이죠. 예. 근데 또 특히나 한 20여 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서도 거의 잡음이 없어요. 네. 이것은 굉장히 이 변화의 어떤 그 내부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네, 네.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 집권 여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통합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저는 개혁이라고 보거든요. 개혁.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예.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즈는 커질 거다. 그랬을 때에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개혁 과제들과 또 외부에서의 영입 이런 부분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나 이런 노력하겠다. 부분에서 역할을 하시겠다 예, 이건가요? 예. 그좀 대상이 우선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들도 뭐 오시게 하겠든 뭐 그런 뭐 역할도 예, 그런 하시고, 분들도 예. 알겠습니다. 해야죠, 예. 그 정치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마지막 질문 하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당 대표 새로 뽑게 돼 있잖아요. 예. 누구하고 가까우세요? 뭐 황교안 총리와 가까우세요? 오세훈 시장하고 가까우세요? 아니면 홍콜라하고 가까우세요? 누구하고 가까우세요? 예. 어떻게 보면 뭐 다 아는 분들이고 글쎄 뭐 저도 예, TV 다 와서 뭐 다 알아요. 식사나 뭐 이런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네. 또 다 그 세 분이 다 좀 최근에 정치하고 멀리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 해서 그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되는 거, 또 그걸 당의 대표로 미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소화적인 그런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뭐 후보 등록이나 출마 선언한 분이
후보 등록은 아직 멀었고 출마 선언할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당 대표로서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네. 혹시 당 이름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당에서는 그런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그 예리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 삼선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노력은 하시고 또 이렇게 네. 뭐 우리 의원님 생각도 그래, 분명히 또 있으실 그렇죠. 테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세 분 중에 누구하고 친해 이러면 그것도 참 웃기는 거거든요. 그게 인천을 위해서 어떤 분을 선택하면 좋겠을 같아서 이렇게 좀 알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근데 세 분 중에 분명히 한 분이 되시긴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그 의원님 이제 복당하시면서 역할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드린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